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달봉이 아빠, 경제적 자유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더 재미나는 얘기인데, 자, 국제 정세까지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TSMC가 TSMC한테 어떻게 보면 화웨이가 버림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죠. 그 중에서도 중국의 기업인 그 화웨이가 뭐 사실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해 보면 TSMC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화웨이, TSMC의 그 파운드리 수주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죠. 하지만 그 2020년 작년이죠. 완전히 버려버렸는데 그 화웨이가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화웨이는 TSMC하고 짝짝꿍이 지금까지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2019년 기준으로 하면 화웨이 TSMC가 그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0%에서 15%였는데 2020년도에는 좀 더 많았죠. 하지만 이 화웨이가 그 사실상 스마트폰용 그 고성능 AP부터 시작해서 그 5G 이 기지국용 칩,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터용 칩부터 시작해서 뭐 어센드, TSMC로부터 뭐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뭐 사실상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개박살이 난 거죠. 그런 화웨이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화웨이 물량을 받아올 수 있을까, 이러한 나름의 의문이 생기는데, 일단 뭐 언론에서 보도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는 거니까, 일단 외국 언론에 따르면 어제죠. 22일 화웨이 새로운 그 5나노 AP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도 있다. 이란 기쁜 소식인지 뭔가 모르는 좀 복잡한 내용의 그 언론 기사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또 깊게 한번 또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호재 중에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상 이 화웨이 이 물량만 어느 정도 받아온더라도 사실상 땡큐입니다. 땡큐. 왜냐하면 기존에 그 TSMC가 화웨이 물량이 상당했습니다. 사실상 애플 바라기로 변해버렸지만, 이 애플의 비중이 과거에는 이 화웨이 비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화웨이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 사업부에 새로운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그 외국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화웨이 전문 그 매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웨이 전문 매체 화웨이 센트럴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그 웨이보의 IT 전문 이 계정 Y랩이라고 있는데, 그걸 인용해서 화웨이가 곧 새로운 5나노급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이 기린 출시한다고 하는데, 물론 기린 9000L입니다. 이 기린 칩을 기존의 5나노급 반도체, 기존의 그 기린 9000이나 기린 9002보다 그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이 성능이 한 단계 어느 정도 낮은 보급형으로 추정이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 Y랩 기린 9000L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5나노급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이 5나노급 지금 향후 올해 안에 5나노 2세대, 3세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분주하게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일단 화웨이 센트럴이 이 삼성전자는 이 도널드 트럼프죠. 트럼프 아저씨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 방 먹고 가버렸죠. 이 트럼프 아저씨 미국 대통령의 그 금지 조치에 따라서 그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이 제한이 사실상 됐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한국 기업을 통해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지 어느 정도 불확실하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미국 정부가 제가 지금 목이 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술 및 장비를 쓰는 반도체 기업, 즉 화웨이와 거래할 때 미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지난해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맡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최근에 엊그제죠. 21일 그리고 또 22일 좀 약간 상반된 그러한 언론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듣는데, 일단 지금까지 그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함으로써 중국 또 한 방 먹였죠.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중 무역 분쟁 상당히 치열해지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그 테슬라 금지령이죠. 이 조치가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그 미국의 제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정부가 이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 염려해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재를 사실상 가했죠. 지난 2018년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포함해서 중국 기업의 그 통신 장비 여러 가지를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월에 전 세계 기업이 미국의 기술과 장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판매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컸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과연 이걸 미국의 상무부의 승인을 받고 과연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수주를 받는다면 완전 땡큐 중에 땡큐가 되는데, 일단 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더 강화를 했습니다. 지난 12일 미 연방통신위원회 화웨이하고 ZTE 그리고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이러한 5개 기업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사실상 지목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중국에 대한 태도 사실상 오바마죠. 이 오바마 이 행정부 때부터 이어오던 이 자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학계에서는 그 중국의 그 기술 약진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제3국에 대한 남친화 정책, 또 패권 행동, 이게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달갑게 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방 미기고 계속해서 매기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 미국이 중국의 패권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 국제 정세 이런 것까지 하나씩 하다 보면 참 복잡합니다. 이 국제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그런데 뭐 최근에 그 반도체, 이 차량용 반도체 이 부족 심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비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재를 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더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아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미국 그 중국이 그 미국 그 테슬라 금지령을 내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엔 또 상반된 그러한 언론보다 또 하나 또 나왔죠. 이 미국의 그 SIA 이 미국 반도체 협회죠. 거기서 나온 일단 언론 기사인데, 그 내용의 중점이 뭐냐? 미국 반도체 업계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디커플링이죠. 결별. 이게 또 이제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 상당히 뭐 미국 반도체 업계는 뭐 영향력이 어느 정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 금지령, 테슬라 금지령을 내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나온 그 언론인데, 22일 그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존 유퍼 미국 반도체 협회 SIA 회장이 전날 열린 그 국무원 개발연구재단 주최로 하는 그 중국 발전 포럼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업계의 디커플링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또 낙관적으로 보고 상당히 상호 두 나라가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얘기를 꺼냈는데,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회장이 바이든 정부는 주요 산업의 공급망과 미중 관계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 전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이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을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구축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 맞죠? 뭐 반도체 혼자 뚝딱뚝딱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균형적이고 다원화된 이 글로벌 공급망이 필수라고 강조까지 했는데, 국가 안보를 보호무역주의의 그 핑계로서 써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또 얘기를 했죠. 미국 정부에 대해서.
SIA가 이 반도체 공급망이 사실상 손상이 된다면 기업들의 원가가 상승하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이 혁신과 효율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현재 그 글로벌 반도체 이 공급 사실 사실상 미국은 이 R&D, 이 연구 개발에 어느 정도 특화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팹리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거대 팹리스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 미국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팹리스를 삼성전자 사실상 오다 수주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TSMC가 많이 잡아먹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TSMC 얘기만 나오면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대만 사실상 반도체 제조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중국은 사실상 이 조립하고 이 검사 이걸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에 맞게끔 각 나라가 특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나라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이 사실상 전 세계 반도체를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한 축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아니면 오바마 정부부터 그게 감지가 되더만 이 트럼프 형님이 바로 막 한 방 매겨버렸죠. 그래서 그 매긴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그 와중에 초유의 이 차량용 반도체, 이 반도체 풍기, 어떻게 보면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발생을 하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또 화해의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이도 저도 아닐 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이 정세 해외 여러 가지까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 수주를 받는다는 그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까지 뭐 분석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 머리가 빠개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들 단 한 분이라도 그래도 삼성전자의 투자와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제 머리가 약간 빠개지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은 또 제 비록 부족하지만 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경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반도체 협회, 미국 반도체 협회 여기에서 지금 최근 중국의 반도체 산업협회하고 현안을 점검하는 이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까지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 돼야 될 일인지 아니면 또 삼성전자한테 이게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뉴퍼 이 반도체 미국 반도체 협회 회장 이분이 중국 정부 유관기관이 그 주최한 포럼에 참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양국의 이 반도체 업계의 협업 확대 이 시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삼성전자는 향후 5나노 초미세 공정, 5나노, 4나노, 3나노 계속 가야 되겠지만 사실상 화웨이 수주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TSMC는 애플과 짝짝꿍이 돼서 거의 물량 캐파가 가득 차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국이 어느 정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TSMC는 그 화웨이죠. 화웨이 물량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대거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면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쪼록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좋은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삼성전자 주가 제일 중요한 건 주가가 날아다녀야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일단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그리고 못 되면 안 되겠지만 일단 항상 긍정적으로 여러분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